안녕하세요, 진셀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얘기해볼게요. 먼저 국뽕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알지만 진지하게 우리 딱 한 사발만 들켜볼게요. 진짜 맛 좋아요. 한 사발만 잡숴봐. 우리 헌트릭스랑 사자보이즈 진짜 진국이거든요. 제가 한국 컨텐츠가 성공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개인적인 기준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국 네티즌들이 화를 내냐 안 내냐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이거 분명 중국 분들이 화 좀 내겠는데 싶었는데 또 한국이 중국 문화 베꼈다라고 화를 잔뜩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 대박 나겠구나 싶었죠. 실제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살벌한 넷플릭스판에서 20일 공개 이후 2주 넘는 기간 동안 영화 1위, 8일 기준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15위 안에 수록곡 7개가 빼곡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 2위 줄 세우기는 이게 애니메이션 수록곡 역사상 최초인데 K-POP 기존 최고 기록인 방탄소년단의 3위도 넘었기 때문에 K-POP 역사상으로 봐도 최초입니다. 이 정도면 국뽕도 영양 과다로 죽어요. BBC 같은 대형 미디어가 작품의 성공에 대한 분석 기사를 쓰고 있고 유튜버나 틱토커들 잔뜩 달라붙어가지고 멤버별 직캠에 2차 창작에 코스프레에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현실에 있는 찐 K-POP 아이돌들이 작품 속에 나오는 댄스 챌린지 하고 있다니까요. 제작과 배급 맡은 소니랑 넷플릭스도 이 정도 인기는 꿈에도 못 꿨나 봅니다. 작품 공개 4일이나 지나서 부랴부랴 뮤직비디오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11일 기준 거의 4천만 뷰가 됩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X 계정은 아예 배너에다가 캐릭터 얼굴을 박아놓고 방탄소년단이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쩐다 물 들어올 때 노래를 오지게 적고 있죠. K-POP 키워드나 음악 성적을 다 떠나서 한편의 애니메이션으로 봐도 넷플릭스 단독 공개 작품이 무려 픽사의 완전 신작 영화 엘리오를 흥행과 관심도 측면에서 철저하게 압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한 걸까요? 미국 돈으로 일본 회사가 K-POP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 참 믿기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작품의 성공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성공 이유 1번은 제작자들의 진솔함입니다. 미국의 유명 감독 마틴 스콜세지는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의 성공 요인 1번입니다. 이 작품 기획을 한국계 감독 매기 강 감독님이 맡으셨는데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감독님이 캐나다로 이주한 뒤에도 문화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계속 이어나가신 거죠. 드림웍스, 거기서부터 스토리 아티스트로 애니메이션 커리어를 시작하셨는데 최근에는 소니 픽처스로 이직을 했고 최초로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바로 그 작품이 이 K-POP 데몬 헌터스죠. 처음에는 K-POP이 주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목적이셨대요. 우리나라 악기의 참신한 디자인을 살린 악당들 그리고 이를 해치우는 퇴마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려고 했는데 이 퇴마사라는 직업을 숨겨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는 K-POP 아이돌이 떠오르신 거래요. 특히 음악과 춤으로 영혼을 달래는 구세 개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K-POP 아이돌 퇴마사라는 컨셉과 시너지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탄탄해진 거죠. 단순히 K-POP 같은 특정 문화의 인기에 대한 편승이 아니라 작품 속에 다루려는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써냈기 때문에 작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서울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심 그 서울 같고 주인공들은 목욕탕에 환장하고 한의원에 가서 보약 지어오고 목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국밥을 사줘요. 마치 우리 사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테디, 서정훈님 같은 유명 프로듀서들이 대거 참여했고 특히 주인공 루미의 노래를 담당하신 이재님은 본인이 오랜 시간 SM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생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시면서 더 진솔한 목소리를 노래에 담아낼 수 있었죠. K-POP 데몬 헌터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 진솔한 경험담이 녹아나는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2번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소니 애니메이션은 사실 대단한 목표의식을 갖고 설립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연이은 히트작으로 돈을 긁어 모으던 픽사를 보면서 야, 우리도 토이스토리 같은 거 만들어서 돈이나 벌어보자 이런 철저히 현실적인 목표 아래에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런저런 회사였어요. 돈은 남겼지만 기억에 남는 작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죠. 결국 2017년에는 야심작 이모지가 최악의 영화에 수상하는 골든 라즈베리상을 수상하면서 소니의 안 그래도 얕았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개봉하게 되면서부터요. 스파이더맨이 영화화 판권을 가지고 있던 소니는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의 감독들을 다시 불러왔고 3D지만 마치 스톱모션 같은 효과를 보여주면서 호평을 받았던 레고 무비의 제작진도 모셔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3D 애니메이션이지만 부드럽고 실사 같은 픽사 스타일이 아니라 움직이는 만화책 같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만화책을 영상으로 만들자는 이 발상, 해당 작품의 핵심 미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제작진은 기존의 애니메이션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3D 애니메이션이지만 핸드 드로잉을 더하고 전멸법 같은 만화 기법을 적극 도입했고요. 초당 24프레임이 아니라 12프레임으로 과감히 낮춰버리면서 일부러 뻣뻣하고 불안정한, 그렇기에 더더욱 만화처럼 매력있는 비주얼을 창조해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시사회 관객들이 처음 보고 영상이 고장난 거냐고 물어봤대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그의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하면서 위상을 단박에 높여줬고 픽사 스타일에 지배되어 오던 수많은 다른 스튜디오들도 소니의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던 픽사는 후속작을 제외한 대부분 신작들이 형편없는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왕의 후광을 쫓던 회사가 이젠 되려 업계를 리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 엄청난 성취를 얻어냈다 보니까 소니도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도전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K-POP 데모넌터스의 기획도 가능했던 거죠. 물론 아티스트들에 대한 착취, 경영진의 실력 부족, 특히 작품을 보는 성구한 부족 등 단점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투수이자 성공의 세 번째 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한국 컨텐츠 사랑이죠. 사실 작품의 성공이란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에요. 소니도 이를 잘 알고 있죠. 코로나 당시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작품을 판매했는데 야, 이거 홍보나 흥행 걱정할 필요 없이 작품 만들기만 하면 적정한 가격에 사주니까 꽤나 쏠쏠한데 싶은 겁니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성공할 때 크게 성공 못하고 실패할 때 크게 실패해서 망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넷플릭스가 완전히 없애주는 셈이니까요. 결국 소니는 스파이더맨, 가필드, 앵그리버드처럼 이 기존 IP가 탄탄한 작품을 제외하고선 내부에서 만든 오리지널 작품은 대부분을 넷플릭스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K-POP 데모넌터스도 이 중 하나였죠. 근데 이 넷플릭스 K 컨텐츠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2021년 K 컨텐츠 시장의 규모는 매출 137조, 수출액은 125억 달러였는데요. 2010년 대비 각각 2.3배, 3.9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낸 1등 공신은 바로 넷플릭스였죠.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작품 중에 한국 컨텐츠의 비중이 20%가 넘어요. 넷플릭스 사상 가장 히트한 작품도 한국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이죠. 물론 이번 작품의 자세한 계약 배경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넷플릭스의 K 컨텐츠 사랑이 일면 작용했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이번에도 결과로 보답받았고요. 앞으로 후속작이 나올 건 분명한데 그땐 더욱 많은 제작 지원, 홍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 솔직히 구라 같기도 하고 한국 대상으로 전 세계가 트루먼쇼 찍으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소식 진지한 세상 이야기랑은 좀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수록곡 매일같이 듣고 있는 한 사람 입장으로서 놀라운 성과에 기쁜 마음이 커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올게요.